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율성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보수신문에 정율성 사업 반대 광고를 냈던 5.18 단체가 지난주 국가보훈부 관계자들과 만나 논의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월 단체는 광고 논의를 했다고 말했지만 보훈부 관계자는 하지 않았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이후 수산시장 상인들이 소비자들을 안심시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일제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4년 넘게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대법원에 판결을 미뤄달라고 요청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더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고령의 피해자들은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로 14명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는 제방이 무너지며 발생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지역 저수지의 안전 문제를 기획 취재했습니다. 광주시가 조성 중인 정율성 역사공원을 놓고 이념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보수신문에 정율성 사업 반대 광고를 냈던 5.18 단체가 지난주 국가보훈부 관계자들과 만나 정율성 공원에 대해 논의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월 단체는 신문 광고 논의가 있었다고 했지만 보훈부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각각 실린 보훈단체의 정율성 사업 반대 광고입니다. 공산주의자 정율성의 역사공원 사업은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하는 이 광고에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를 싣기 전 5.18 단체 회장들과 국가보훈부 직원들이 만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고 게재 사흘 전인 지난 25일 광주의 한 호텔에서 5.18 3개 단체장과 보훈부 직원들이 만나 정율성 사업 신문 광고를 논의한 겁니다. 보훈 사업을 이야기하던 중 광고 논의까지 이어졌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안 나눴고서 나눴지만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었다 이 말이죠. 일반적인 이야기만 했고 우리가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광고비 집행에 대해서는 함께 광고를 게재한 4.19 단체가 비용을 대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도 다 비용 대주고 저희들과 뜻만 같이 하자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에 대해 보훈부 관계자는 5월 단체장들과 만난 것은 사실이고 이 자리에서 지역 현안인 정율성 공원 조성 논의를 한 것도 사실이지만 신문 광고에 이름을 올려달라는 대화는 전혀 없었고 공원 반대 입장을 지지해달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보훈부와 만난 5.18 단체장 중 한 명인 황일봉 부상자 회장의 행적 또한 지역사회에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8년간 광주 남구청장을 역임한 황일봉 회장은 정율성의 고향이 광주 남구였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음악회 등 각종 행사를 직접 추진했던 인물입니다. 본인이 직접 추진했던 사업을 이제 와서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더니 5.18이 북한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릴 절호의 기회라고 답했습니다. 제가 구청장 시절에 정율성이라는 음악가를 발굴해서 했던 것은 그때는 한국과 중국의 교류가 활발하고 그러나 지금 저는 이제 신분이 바뀌어서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회장으로서 처한 입장을 보니까 하지만 정작 정율성 사업 반대 집회 현장에서는 5.18이 폭동이고 공산당 간첩의 합작품이라는 편말이 나와 5.18 기념재단이 집회 참가자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제기한 논란에 지역사회가 분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광주 지역 92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성명을 내고 정율성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시민사회단체 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적, 반역사적 색깔론 공세를 규탄한다며 정부 여당과 보수 언론이 의열단 단원으로서 항일 독립운동을 했던 정율성의 면모는 외면하고 북한에서의 이력만을 부각하며 국민을 갈라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오늘 광주시청에서는 정율성 기념공원 조성 철회를 촉구하는 보훈단체들의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는데 여기에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집중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많은 지역에 비구름대가 걸쳐 있는 모습이고요. 시간당 5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많고 강한 비가 이어지면서 전남 남해안 지역과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 전남 광양을 중심으로는 어제 시간당 56mm 안팎의 매우 세찬 비가 내렸고요. 광양 백운산 지역에서는 무려 180mm 안팎의 총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도 많고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시간당 30에서 60mm 안팎의 세찬 비가 내릴 수 있겠고요. 총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에서 30에서 120mm,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120mm가 넘는 더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2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도 25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무려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산업계 상인들은 스스로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까지 구입해 매출 감소를 줄여보겠다며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상인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한 걸음 더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식자재 마트의 수산물 코너. 방금 막 들어온 간재미 주변에 무엇인가를 들이댑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로 방사능을 측정하고 있는 겁니다. 휴대용 측정기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절박한 심정에 장비를 들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라도 해야 되니까 제 입장에서는 인터넷에서 이런 제품을 팔더라고요, 방사능 측정기를. 그래서 이거라도 사가지고. 상인들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무엇이라도 해보겠다며 절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양동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서약서가 등장했습니다. 일본산을 판매하지 않고 방사능 검사에 응한 수산물만 판매하시겠으면 여기다 서약을 해주시고. 상인에는 검증된 수산물만 팔고 일본산 수산물은 절대 팔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수산물 상인들을 대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정말로 저희 절실함을 느낄 수 있도록 오시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안심시키기 위해서.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도 검사 때문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용되고 있는 검사 기계는 2대에 불과한데 광주 지자체들의 검사 의뢰가 밀려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민감한 수산물의 비중을 상당히 확대할 예정인데요.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10여 건의 검사를 한 20건 정도로 늘려서 검사 확대를 하겠습니다. 대형마트에선 우울한 반짝 특수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염수가 본격적으로 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수산물을 먹으려 소비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염수가 방류가 되다 보니까 시민으로서 좀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저희 가족들이 해산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마지막이라 생각을 하고 조금 마트에 장을 보러 왔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정부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상인들이 무엇이라도 해보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어제는 일제의 나라를 빼앗긴 경술국치일이었습니다. 일제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4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요.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사이 피해 당사자 중 이미 절반 이상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보도에 임지은 기자입니다. 올해 92살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김정주 할머니가 쇠약해진 몸을 이끌고 언론 앞에 섰습니다. 중학교를 보내주겠다는 말과 미쓰비시 공장으로 끌려갔던 언니를 만나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일본으로 넘어갔다가 후지코시 공장에 강제 동원된 김할머니는 마음의 짐을 덜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3년 후지코시를 상대로 손배소송에 나섰지만 항소심 이후 대법원이 4년 넘게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자 살자 하고 정말로 10년을 댕기고 했습니다만 아무 결과도 보지도 못하고 일본한테서 사죄도 못 받고. 대법원 판결이 늦어지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외교부의 요청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피해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지난해 7월 자산 매각과 관련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재판 절차를 미뤄달라는 취지로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항소기각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4년 또는 5년을 넘기면서까지 지연시키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대법원이 판결을 머뭇거리고 있는 사건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확정 판결 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 끝까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전범 기업들에게 우리나라 법원은 전범 기업의 상표권과 주식 등 자산을 현금화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이 명령을 다시 거부하면서 마지막 관문인 대법원의 결정만 남게 됐는데 이마저도 허송세월 길어지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법원의 배상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강제 집행을 통해서라도 피해자의 채권을 확보하자는 것이 이 사건의 처음이자 끝이다. 김할머니 사건처럼 수년째 대법원에 머물러 있는 손해배상 소송은 모두 9건. 소를 제기한 피해 당사자 31명 중 생존해 있는 원고는 이제 1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국가 중요시설인 공항보안구역의 순찰 이력을 조작한 의혹을 받고 있는 특수경비 직원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특정 보안구역을 순찰하지 않고 전자단말기 기록을 조작해 일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한국공항공사 광주지사 자회사 소속 중간관리자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항당국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이들의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오송 지하차도가 침수되며 발생한 참사의 원인은 허술한 제방 관리였습니다. 많게는 수억 톤의 농업용수를 담고 있는 저수지 역시 낡은 제방 때문에 안전사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수지 관리 실태를 연속 보도합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경기도 이천입니다. 농업용수 6만여 톤을 담고 있던 저수지가 텅 비었습니다. 흙을 쌓아 만든 10m 높이의 제방이 계속되는 폭우에 붕괴된 겁니다. 터져나온 물이 인근 민가를 덮쳐 수십 명의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지난해 제11호 태풍 흰남노 때는 경북 경주의 저수지 일부가 유실됐습니다. 한 저수지는 제방 바깥쪽인 하류 사면이 절반쯤 파였고 다른 저수지는 물이 빠져나가는 방수로가 완전히 파손됐습니다. 제방이 조금 더 쓸렸다면 물이 쏟아져 내릴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두 준공한 지 50년이 넘은 저수지입니다. 전남 지역의 저수지는 어떤지 찾아가 봤습니다. 준공한 지 70년이 넘은 나주 동강면의 백연 저수지입니다. 물 4만 7천 톤을 저장할 수 있는데 제방이 군데군데 내려앉아 집안이 불안정해 보입니다. 물길을 정하는 수문은 심하게 녹슬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저수지가 넘칠 경우 이곳을 통해서 물이 흘러나오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곳곳이 금이가 있고 움푹 패인 곳도 있습니다. 안전등급은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D등급인데 4년째 등급이 그대로입니다. 전국에 이 같은 D등급 저수지는 640곳, 그보다 낮은 2등급은 52곳이 있습니다. 사용 연수로 보면 50년 이상 된 곳이 14,000곳으로 전체의 90%에 달합니다. 저수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저수지가 붕괴되면 일시에 대량의 물이 하류로 하천을 통해서 방류되면서 하류 주민들의 침수뿐만 아니라 대규모 인명 피해로 갈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분기마다 저수지 안전점검을 통해 시설을 살피고 있고 안전등급이 보통 수준인 C등급 이상 관리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한정돼 우선순위로 저수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기후변화로 기록적인 폭우까지 내리는 등 여건이 좋지 않아 노후한 저수지가 시한폭탄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최근 신선 채소 가격이 급등하면서 김장철 배추 가격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배추를 심는 작업을 정식이라고 하는데 최근 잦은 비로 전국 최대 배추 산지인 해남군의 배추 정식 작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광하 기자입니다. 배추 주산지인 해남군 산이면 화우면입니다. 트랙터를 동원해 밥 만들기에 한창입니다. 배추를 심기 위해 땅을 만들고 비닐을 까는 멀칭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이미 모종을 심었어야 하지만 최근 잦은 폭우로 작업이 늦어졌습니다. 일기가 비가 좀 잡혀 있어서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질 수 있는 입장입니다. 해남군의 배추 재배 면적은 4,300헥타르, 전국 배추 생산량의 70%를 차지합니다. 김장용인 가을 배추와 월동 배추로 불리는 겨울 배추를 늦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생산합니다. 가을 배추는 9월 5일까지, 겨울 배추는 9월 15일까지 심어야 품질 좋은 배추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최근 신선 채소 가격이 폭등하고 유통상인의 발길이 잦아지면서 배추는 밭대기 거래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포장거래 가격은 330제곱미터에 65만 원에서 70만 원 선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가격입니다. 최근 배추 가격은 신선 채소 가격이 오르면서 상승세로 돌아섰고 이제는 해남 지역 배추 작황이 관건입니다. 해남군은 배추 정식 작업을 서둘러 줄 것을 농가에 촉구하는 한편 기술 지도에 나섰습니다. 모종 관리를 철저히 해서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건전무 육성 같은 것들을 철저히 좀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을 장마와 9월 예상되는 태풍 등 기상이변이 지속되면서 김장철을 앞둔 배추 농가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광주시가 요청한 3조 1,426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 사업에 374억 원을 비롯해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구축하는 데 64억 원, 상무소각장 재생 사업에 126억 원 등이 반영됐고 Y프로젝트 사업의 하나인 아시아 물 역사 테마체험관 조성에 5억 원, 호남권 AI 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에 31억 원 등 신규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비 8조 6천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2단계 등 광역 교통망을 적기에 구축하는 데 필요한 SOC 사업 등 신규 사업 47건의 예산이 반영됐는데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정부 예산안에 국비 3조 원과 8조 원을 3년 연속 확보한 것은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폭염 일수가 크게 늘고 있죠. 취약계층은 냉난방비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는데요. 속초시가 지역에서는 처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단열 보온 효과가 있는 페인트를 주택 지붕에 칠하는 시범 사업을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MBC 강원 영동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좁은 골목에 낡은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속초시 조양동 새마을. 지붕에 올라간 작업자들이 빨간 지붕을 파랗게 새로 칠하고 있습니다. 단열, 보온 효과가 있는 보다 진화한 열교환 도료, 특수 페인트인데 축사 지붕 등에 뿌리는 열차단 페인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25도 이상이면 열을 반사하고 반대로 25도보다 낮으면 열을 흡수합니다. 열화상 카메라에는 작업 전 온도가 55도까지 치솟았는데 파랗게 칠한 곳은 50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한여름에는 지붕의 온도가 15도에서 한 20도 정도 표면 온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내의 단열재를 통과해서 실내 온도 정도가 한 5에서 6도 정도 떨어집니다. 더운 집에서 선풍기 한 대로 버텨야 했던 집주인은 페인트 칠만으로 온도가 내려간다는 게 신기합니다. 너무 더우니까 좀 사람이 지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좀 시원하고 사람이 좀 그거 하겠지 뭐. 속초시는 올해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으로 7천만 원을 들여 노후된 단독주택 18가구에 열교환 도료 시범 사업을 도입했습니다. 효과가 확인되면 노후된 공동주택 지붕, 외벽 등으로 사업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분들이 시원하게 여름철에 좀 더 시원하게 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올해 사업 성과를 좀 보고 이제 앞으로 더 사업을 확장해낼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에어컨 등의 사용이 줄면 저소득층 냉난방비 부담이 줄고 탄소 배출도 감소하는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맨발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황토길 산책로에 대한 시민들의 인기가 몰리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앞다퉈 황토길을 새롭게 만들거나 기존 산책로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울산문화방송 이다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 중구 황방산. 길게 늘어선 황토길을 따라 많은 시민들이 맨발로 걷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로 건강을 되찾았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이곳을 찾는 시민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울산 울주군의 한 야산. 335 모여 황토 바닥을 밟으며 자연을 만끽합니다. 오전에는 사람들이 밀려서 갈 정도로, 비켜갈 정도로 계속 줄을 이어서 오세요. 이처럼 황토길 열풍이 불자 울주군은 이 일대를 산책로로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 자체 산이 또 조금 황토로 조금 이루어졌어요. 100%는 아니지만 이제 거기다가 여기 이제 정말 황토를 좀 더 깔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울산 태화강 둔치. 사람들이 돌에 앉아 발을 씻고 있습니다. 옆으로는 길게 늘어선 평평한 길에 황토가 깔려 있습니다. 지난달 조성된 이 황토길은 도심과의 접근성이 좋아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산은 오르락내리락 하면은 좀 무릎에 무리가 가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평지 걸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고 또 멀리까지 차를 타고 안 가도 되고. 울산 남구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산책로를 찾아 확장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폭 1.2m를 2m로 확장하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연말까지는 번영교부터 학성교까지 약 한 2km 구간에 대해서 맨발 산책로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울산 북구도 동대산 일대 등에 맨발 걷기 산책로 조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맨발 걷기가 새로운 건강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비가 집중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많은 지역에 비구름대가 걸쳐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시간당 5mm 안팎의 비가 현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강한 비가 내리면서 전남 남해안 지역과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 광양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56mm 안팎의 매우 세찬 비가 내리기도 했고요. 현재까지 총 누적 강수량 광양 백운산 지점을 중심으로 180mm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도 이렇게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간당 30에서 60mm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총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에 30에서 120mm,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120mm가 넘는 더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2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은 기온에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도 25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4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목포와 무안의 기온은 26도에 그치겠습니다. 순천의 낮 기온도 28도 안팎으로 어제보단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비가 내리는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